박균택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자신이 기소한 내용, 다른 내용, 재판에 가면 알아서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구잡이로 기소한 겁니까? 의원님은 감독하세요. 그럼 촬영 감독. 지금 재판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제가 그러면 그 기소한 내용을 사건은 전부 다 모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확정 판결 선고된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화영 지사를 일요일 날 불러낸 적 있어요, 없어요? 검사실에서. 주말에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기소된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당시 기소된 다음에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기소된 사건으로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로 불러냈어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피고를 불러내는 게 맞아요, 검사실로? 피고인이 그것을 요구한 바 있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피고인이 요구한 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러냈어요, 안 불러냈어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피고를 불러내고 일요일 날 불러내고 그리고 수십 번을 불러내고 그리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공작하고 진술 세미나하고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술 세미나 오늘 증인 선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 했는데 지금 진술 세미나 한 적 없다고 그랬죠? 시킨 적 없다 그랬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사진 띄워주세요. 회초밥 도시락을 17인분, 25인분, 68인분 이렇게 갖고 갔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오고요. 저거는 금방 그거 띄워주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이에요. 이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도 해요.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국민 여러분, 검사는 자기 마음대로 불러냅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은 같이 불러냅니다. 같이 불러내고 같이 들여보내고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성태 1시 33분, 방용철 1시 33분, 이화영 1시 33분 1313호실 누구 방이에요? 누구 방이에요? 예, 저희 방입니다. 박상용 검사 방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성태, 이화영 1시 33분에 전부 다 불러내서 수사 같이 했겠죠? 들여보낼 땐 9시 43분에 들여보내요. 조금 아까처럼 얘기해보죠?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본인이 3명이 동시에 요구해요? 조금 아까 그랬죠? 내가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 3명이 동시에 요구했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3명이 동시에 요구했어요?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3명이 동시에 요구해서 3명이 동시에 나오고 3명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답변해보세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접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말 조사를 선호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3명의 대질 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3명을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교도관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부처님 오신 날 출정을 합니까? 그리고 3명을 대질신문을 시키는데 부처님 오신 날 대질신문을 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이화영을 봐줘서 그날에 맞춰요?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다 기소된 다음이에요. 기소된 다음에 피고인들을 검사실로 불러서 회유하고 진술 세미나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오남이 돈 준 게 나왔어요? 김성태를 불러다가 방용철을 불러다가 이화영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 내용이 그때 전부 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법무부가 다 조사했어요. 박상용 검사가
세미나 시켰다고 내가 교도관들에게 확인했어요. 아니 그럼 교도관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교도관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5년인데 왜 대통령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뭐, 내란을 왜 저질렀어요? 검찰로 이재명도 죽이고 김건희는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하고 이 박상용 검사의 이 진술 세미나 연어회 파티 이게 모두 다 숨겨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건 숨겨지지 않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교도관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시끄러워요 나경원 의원. 자 다음 신응석 증인.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조용히 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품격 좀 갖추십시오. 나는 조선이가 그런다면 오선이 그래도 됩니까? 아유 퇴장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퇴장시켰으면 퇴장하세요 좀. 현장을 좀 보세요. 퇴장을 하세요 퇴장을. 퇴장도 안 하고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합니까 왜?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합니다.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질의 들어갑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부러워요? 질의할게요. 네, 마이크 신은석, 넣어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신은석 증인, 네, 관봉 띠지 띄워봐 주세요. 관봉 스티커. 자, 돈다발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저 돈다발은 저기 발행일 한번 스티커 발행일 한번 읽어봐 주세요. 2022년 5월 1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13일이죠? 네,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그 당시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제가 저거 처음 압수했을 때는 5월 13일인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 사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처음 압수할 때. 예, 저렇게 중요한 돈이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부지검장님이 그 훌륭한 남부지검장님이 저 관봉에서 저 돈다발 저런 돈다발이 들어왔는데 22년 5월 13일인데 저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몰랐어요? 제가 관봉 형식으로 압수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사실 날짜까지는 그때 정확히 보고 보지 못한 자, 기억입니다. 22년 5월 13일 날짜를 몰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다 지적합니다. 예, 잘못한 거죠? 예,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지는 윤석열의 등을 탁탁 두들기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저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뉴스로 보고 합니까? 압수수색하고 그 충분히 대선 때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면서 충분히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게 5월 13일 날 발행된 거니까 윤석열, 김건희께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누구나 유추합니다. 그런데 저걸 숨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숨긴 건 아니고 저 사진도 저희가 찍었습니다. 다만 사진 저거 찍어서 세상에 신응석 검사장이 내놨어요? 아니면 다른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솔직히 안 나는데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저거는. 저- 여러분이 관봉 그- 기지를 다 폐기했기 때문에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윤한홍 아니 저 전성배 씨 제가 솔직히 좀 저게 기억이- 윤한홍 의원 돈이에요? 아니 전성배 씨 정치자금법 전성배랑 윤한홍하고 무슨 관계인데 윤한홍 이름이 나와요, 아니 저기서. 그 전성배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처음에 압수를 했는데요. 그때 피의 사실 중에 하나가 참 제가 그 전성배 씨가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그 청탁 대상이 윤한홍 의원이라는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압수수색할 때 저 관봉권 형식의 돈이 압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2022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예,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 조직적으로 은폐했구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위원님. 그러지 않으려면 신흥석 검사장이 저걸 해결했어야죠.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4월에 알았을 예. 때 해결했어야죠.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 예. 4월에 알았다면서요. 그때 지적했어야죠. 제가 사실 알고 보고 받자마자 이게 왜 훼손됐는지 관목띠가 왜 유실됐는지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최재현 증인, 저 관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비닐로 최재현 증인이 벗겨버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벗겨버렸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저 관봉으로 있는 저 비닐로 쳐져 있는 저 돈다발 비닐로 누가 없앴어요? 그리고 띠지는 누가 없앴어요? 이거 오늘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압수계에서 압수물 대조하는 과정에서 감봉이 풀어져서 개수하고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감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증인은 되겠습니까? 증인. 자, 증인. 위원장님 그러면 최재현 증인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책임자가 최재현 증인이에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주시겠습니까? 증인 아주 최재현 증인. 네. 자,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 멈춰 주세요. 최재현 증인께서는 네. 위원님의 신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면 되고요. 답변은 다 의견은 나중에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말씀만 지금 그 의견부터 자꾸 네.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지금 서영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드렸습니다. 제가 없앴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자, 드렸고 서영교 의원님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에 싸져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이 돈다발이 어디 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여기 와서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책임을 나와서- 져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 뿐이지 자, 제가 책임을 사실관계 회피하고자 답은 뭐라고 했다면 이 했어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인가요? 좀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감사원이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예, 접니다. 그랬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감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질의하면 답변하고 뭐라.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다음은 오자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그런 의원님의 신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박은정 의원님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올린 거 좀 봐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네, 지금 네,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네, 멈춰 주십시오. 자, 최재현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증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을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주로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바를 진술해 주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상당히 약간 정치 무대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닮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람직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물들면 안 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현안 청문회 제안을 하셨는데요. 오늘 법사위 회의가 너무 힘들게 지금 진행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아마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판을 벌려가지고 이 조희대를 비호하시려는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시면서 뭔가 한번 판을 한번 벌여가지고 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어서 정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지금 오전부터 국회 입법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회의 방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 청문회를 제안을 제가 찬성을 드리고 그 국민의힘께서는 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 관련해서 민주당 당 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법사위원님 등등 전방위적인 지금 고발을 통해서 정쟁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법 쿠데타는 대법원이 저질렀는데 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더 큰 소리 치고 국민들을 대리해서 묻고 있는 지금 여당 혹은 조국혁신당 또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윽박 지르고 이런 이 적반하장의 이 법사위는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한덕수 조희대의 그 회동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이 국기문란에 대해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저도 제안드립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국헌을 문란한 사안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크고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표 그 파기환송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해명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조희대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내란 전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차량 운행 일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등을 포함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무슨 상의를 해서 단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규명해서 국민들께 저는 해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현안 청문회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조희대를 반드시, 그리고 조희대에게 부역한 대법관 10명과 그 재판 연구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심우정 사진 띄워주세요. 자, 신흥석 증인께 묻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특검에 17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본인 대표적 친윤 검사인데요. 특수검사 하셨죠? 근데 위원님, 제가 특수를 평검사 때 좀 했던 건 맞는데 친윤검사라고 그렇게 하신 건 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심우정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으세요? 본인 특수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감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잘 모르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구속 취소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시 항고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잘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회의 아니, 본인이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특검에 가가지고 17시간 조사를 받고 지금 오늘 내일 구속할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위원님, 구속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처리하지 않은 업무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러면 즉시 항고 포기한 거? 위원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좀 뭐랄까 잘 모르는 상황이. 본인은 구속기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했어요? 검사 때. 시로 계산한 걸로, 네. 날로 계산한 걸로 기억합니다. 시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법한 결정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대검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 대검의 부장들이 화면 올려주세요.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3월 8일 날 특수수사본부는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과거의 검찰국장 당시에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 특수검사들의 즉시 항고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검은 검찰총장 심우정은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기 법사위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석방한 후에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검사들, 대검 부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즉시 항고를 또다시 포기했습니다. 심우정의 범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특수본 검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즉시 항고 포기 등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당시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를 받고 구속을 앞두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검사들 이 지난 윤석열 검찰 정권 당시에 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이 친윤 검사들이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화영 연어 파티에 대해서 법무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어 파티를 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서 그런 발표까지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고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그 어떤 법 위에 있으면서 군림하고 국민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 내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은석
증인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건진 법사 관련해서 띠지가 없어졌습니다. 띠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 사건 담당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저거는 건진 법사의 알선 수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희 5천만 원 감봉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흥석 증인,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요. 저거 감봉권 띠지에 있는 지문 감식하셨어요? 지문 감식 안 했습니다. 네. 저 띠지에 지문이 누구 지문이 있는지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수사팀의 지문이 있을 것이고 띠지 센 사람들 지문이 있을 것이고 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지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문 감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 감식도 안 하고 띠지를 잃어버렸어요.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 돈 5천만 원 돌려줘야 돼요. 건진 법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알선 수재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면 이 수사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저 압수물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거 맞습니까? 신행석 증인. 저희가 그 건진 법사의 그 아니 그러니까 저 돈을 저 수사를 못하면은 저 돈 건진 법사한테 5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돌려주는 거 맞습니까? 건진 법사한테. 저희가 저 5천만 원 돌려주게 생겼어요, 지금. 핵심 증거를 잊어버리고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도 혹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진 법사에게 저 돈 돌려줘야 되는 건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건진 법사 관련된 전성배 씨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심스러운 범죄 혐의 있는 문자들은 다 저희가 포렌식 과정에서 적출해서 다 영장으로 새로 받아서 다 혐의를 입건해서 저희가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특검에 넘어가서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1분 더.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1분 더 드리면 드릴게요. 사실 그만하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드릴게요. 남부지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저 수사관들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이 관봉권 띠지 지문 감식도 안 하고 추적도 안 하고 추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부지검에서 똑바로 안 해가지고요. 이 띠지에 대해서는 지문 감식을 해야 됩니다. 왜 저 돈을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건진의 지문은 나오겠죠. 누가 줬는지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띠지를 분실했단 말이죠. 1월 달에 주임검사가 알았는데 4월에 보고했는 게 말이 됩니까? 건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사관들이 댓글 올려주세요. 수사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의 남부지검에 대해서 일 처리 똑바로 못해서 검찰이 수사관들이 저렇게 검사에 대해서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왜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냐. 검사는 자기는 한 적 없다. 지금 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 못 느끼십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본질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권력형 범죄 은폐 시도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나 비속어가 포함된 준비 문구 등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